1월 25일 설 연휴 첫날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기를 빕니다. 지난밤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이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4시간 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밤 10시쯤에 이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4시간 만에 오늘 새벽 2시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마무리 조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쯤에, 오늘 저녁이나 오늘 밤쯤에 다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다시 불허 결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불허한 이유는 그러니까 공수처도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검찰도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공수처를 분리해 놓은 것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원칙에 맞게, 공수처법의 원칙에 맞게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마라. 지금 27일까지 공수처가 이 구속을 받아 놓은 상태니까 10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법원의 결정입니다. 또다시 이런 식이라면 또다시 불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과거에 교육감에 대해서 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를 넘겨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보완 수사라고 합니다. 보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이나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을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이제 이걸 하지 마라라고 관례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 마라라고 이 법원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분리하라라고 하는 이 취지에 따라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검찰이 공소유지를 해 가야 합니다. 수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소유지죠. 공소유지를 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 보완 수사를 전면 금지를 하면 검찰이 이 마무리 기소를 할 때도 문제가 되고 공소유지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계속 공수처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는 인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형사법의 원리가 애매할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의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설립,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가 문제가 된다면, 이 언제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그걸 단속하는 것이 맞지. 지금 피의자의 권리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요한 제1의 임무는 도둑놈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도둑놈을 일단 잘 잡아야 합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둑놈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도둑놈을 잡아야 전 국민의 인권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검찰의 이 보완 수사를 완전히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지난밤, 어젯밤의 이 결정은 좀 문제가 있다. 불허하게 되면 검찰은 오는 27일 전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 오늘 늦게 이렇게 결정이 나면 내일 하루 결정을 해서 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지 않든지. 일단 이게 내란 혐의고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가 됩니다. 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해석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단순히 지금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마라. 빨리 기소를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지금 법원이 불구속 기소하라라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내란 혐의냐의 논란도 있고 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법 규정으로는 공수처에 없습니다. 경찰에 있습니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을 공수처에 이어서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겪는 게 검사 한 명, 판사 한 명의 결정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 역사에,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어떤 길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두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오늘 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를 오늘 또 하게 되면 검찰은 이제 내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이 구속기한 연장을 해주는 것이 어젯밤에 불허를 했는데 해주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이 마무리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읽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입니다. 한 명 남아있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한 명 남겨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다음 달 3일 이 재판을 열고 결정을 하겠다.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다음 달 3일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이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느냐. 민주당이 저지른 그런 줄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판결이 나왔을 뿐입니다. 기각됐을 뿐입니다. 이 민주당이 저지른 줄 탄핵, 장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렇게 한 이 줄 탄핵은 사실은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민주당 스스로도 탄핵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 걸 국회의 직권남용입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흔들기 위해서 무더기로 이렇게 탄핵한 겁니다. 전부 줄줄이 기각이 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찬가지로. 이건 국회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민주당은 무고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헌정당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헌정당으로 이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당입니다. 범죄당. 이런 건 전부 헌법재판소가 지금 미루고 있으면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40여억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게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또 헌법 소원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걸 한 달 만에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느냐. 자신들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자신들 지금 8명으로 심리를 하고 있는데 9명 되는 것이 좋고 이건 민주당 몫이고 이 40억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거의 좌파 판사다. 좌파 활동을 해왔다. 무조건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밝혔습니다. 헌재에. 이걸 서두르지 말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달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이 판결입니다. 이게 국회의 문제도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여야 합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한 이 40억에 대해서 여야가 각자 한 명씩 추천하는 것은 정계선, 조한창은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한 자리에 대해서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일방적으로 한 것은 이건 뭐 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뭐 상식도 위반하는 것이고 이 민주당의 횡포죠. 그래서 최성모 권한대행이 좀 더 신중하게 좀 이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변론 재개 신청입니다. 변론 딱 한 번 하고 변론을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런 쪽으로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헌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4명은 뭐 무조건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마은혁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임명을. 이게 헌재 결정이 있더라도 만약에 최성모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뭐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이런 게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모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헌재가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최성모 권한대행이 이 변론 재개를 해달라 충분히 심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헌재가 이것도 기각을 했습니다. 최성모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가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는 임명을 하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서 순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최성모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다음 달 3일 마은혁에 대해서 추가 임명하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성모 권한대행은 이건 국회의 내용을 좀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잘못 추천된 것이다. 엄연히 지금 상권 분립, 뭐 오권 분립입니다.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모두 이렇게 독립된 기관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용으로 들어서 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사가 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한 연장, 이 기소하는 부분, 또 마은혁을 추가 임명하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쪽도 일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일리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수처나 헌법재판소 일부 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사에 처음 가는 길입니다. 판사, 검사 한 명이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법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전체 지금 국정에 굉장히 큰 영향, 결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고 또 이 마은혁을 추가 임명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만약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최성모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